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 애플은 마이너스 3.74%, 테슬라는 마이너스 12.24%라는 기록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기업들,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전체 나스닥 지수는 0.76% 하락,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TQQQ 기준으로도 2.25% 하락에 그치며 생각보단 다행스러운 하락폭으로 증시가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엔 4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수요 약화를 이유로 들면서 올해 1분기 에어팟이나 애플워치나 맥북 등의 부품 생산을 줄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걱정했던 4분기와 1분기 기업 실적의 악화로 인한 한 차례 또 큰 폭락이 찾아올 듯한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들 현금 관리 잘 하시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잘 포착하시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다른 경제 지표들도 함께 나왔는데요. 우선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역시나 경기가 안 좋아질 걸 미리 반영하는 지표답게 몇 달째 떨어지는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 위축이네, 경기 둔화네 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지금 11월에 이미 47.7까지 떨어졌던 수치가 12월에는 46.2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함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엔 특이하게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속합니다. 사실 특별히 오를 만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닌데 아무래도 작년에 워낙 크게 하락을 하고 지금 역사적인 저점 PER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가 매수세가 몰려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천연가스가 6%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유럽이 엄청나게 추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로 인해 겨우 내려갔던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인플레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지금 유럽의 날씨가 춥기는커녕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지금 1월인데도 유럽이 20도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천연가스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 테니 정말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의미 있는 수치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작년 영주권 발급 건수가 종전 최대였던 2021년 40만 1000건을 뛰어넘어서 43만 1000건을 발급했다고 합니다. 올해에만 46만 5천 건을 늘릴 예정이고 2025년에는 50만 건으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결국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민자를 늘림으로써 임금 인플레를 잡겠다는 모습인데요. 캐나다가 확실히 이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엔 21%였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36년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이민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인플레를 잡는 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과 캐나다는 지정학적으로도 같은 북미 지역이고 이래저래 경제 관련 정책들도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캐나다의 모습을 보고 이민자를 다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민자를 다시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정책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물가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많이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독일의 CPI가 11월엔 10이 나왔는데 이번 12월달 발표 수치는 8.6이 나오면서 확연히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동월과 비교를 해봐도 0.5%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엔 2015년 이후에 전달 대비 가장 높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시장이 살아나야 미국 시장도 살아나게끔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유럽의 경제 지표나 증시 상황도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엔 애플과 테슬라가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지표라던가 많이 떨어졌던 우량주들에 한해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온 부분이라던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올해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리스크가 강하게 남아있는 만큼 특히나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폭으로 증시가 떨어졌을 때 언제든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게끔 항상 현금 비중 관리 잘 하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가득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팜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톨스토이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께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넓혀드리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올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감사한 후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